보세요. 네. 그 인생의 의미라는 책인데 이 영어 제목을 보셨어요 혹시? 네, 요 앞에 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세븐 어쩌고 네, Seven Meanings in Life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의미라고 했지만 원래 제목은 인생에서의 7가지 의미란 뜻이에요. 인생의 7가지 의미가 아니라 인생에서의 7가지 의미. 이게 정확한 이제 제목인데 그렇게 쓰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사람들 안 볼 것 같죠. 그리고 책 제목은 보통 이게 5글자가 딱 좋아요. 그냥 딱 들어오고. 예, 뭐 희열의 순간 뭐 이렇게 뭐 보면 5글자가 보통 많지 않나요? 예, 너무 기니까 예, 인생의 의미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우리 이제 영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탁탁 들어와요. 여러분이 안 보이는 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예, 인생에서의 7가지 의미, Seven Meanings in Life라는 의미고요. 그 라이프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인생을 라이프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영어학 시간에 이제 대학원에서 배운 이야기인데 이 인생을 왜 라이프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게 왜냐면 이 라이프의 이 가운데 글자가 if죠. 네. 만약 뭐뭐라면 저 if 모르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면 내가 만약에 뭐 시계를 10개를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네. 내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계 10개 차고 다닐 거예요? 네. 아니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눠주고 공동 분배하고 이런 걸 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인생의 이 라이프의 가운데 if가 있는 게 그런 의미래요. 참고를 안 두세요. 작가는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이라고 나왔죠. 이 사람은 무슨 학자였죠? 인류학자, 이제 사회 인류학자예요. 인류학자. 여러분 인류학 영어로 오늘 좀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드릴게. 인류학자 이거 영어를 아시는 분? 인류학자.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대학에서 공부하셨으면 인류학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anthropologist. 여기 강사가 P 다음에 O에 오는데 이거 이제 외우는 방법은 인류를 많이 뭐예요? 안쓰러워하죠. 인류를 많이 안쓰러워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anthropologi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학이라고 하는 저도 대학에서 인류학 공부를 좀 했는데 교양으로 정말 인류학이 대단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죠? 뭐 문화가 붙었어. 문화 인류학. 경제가 붙으면 경제 인류학. 사회가 붙으면 사회 인류학. 정치가 붙으면 정치 인류학. 역사가 붙으면 역사 인류학. 끝이 없더라고요. 야, 이게 인류학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인류학이. 그래서 역사 인류학이 이제 고고학까지 연결됩니다. 인류학은 뭐 정말 진짜 끝이 없는 학문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 어떤 그 제가 볼 때는 가치, 삶의 가치를 담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죠?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 영어로 이제 value라고 하는데 value 이런 그 가치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책은 그러니까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작가는 7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뭐 7가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 나에게는 여기 책에 나오지만 뭐 신앙심이 삶의 의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또 좋은 부모가 되는 거 또는 뭐 내가 가진 것 현재 가진 것을 즐기고 감사하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작가는 이제 다 자신의 관점에서 7가지 이제 의미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AI 이야기도 좀 이 책에 나오는데 AI. 여러분 AI가 요즘 정말 AI 시대잖아요. 근데 이 AI가 뭔지는 아세요? AI가 뭐 인공지능이겠지. 인공지능은 아실 거고. 영어로 뭐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 그렇죠. 이제 인텔리시네. Artificial Intelligence의 머리 글자입니다. 이 artificial이라는 인공적인이고 intelligence가 지능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알아둬요. AI 시대인데 AI가 뭐약진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영어를 전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의 그 AI인데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공지능은 인생의 의미를 성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얘가 있는 게 아니잖아. 뭐 또 책임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회상하는 것도 아니야. 그때는 내가 이런 시절이었어. 이렇게 회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직업 중에 뭐 앞으로 이제 정말 10년, 20년 되면 막 선생님 직업도 없어진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직업 중에서 정말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 상담사예요, 상담사. 상담 진짜로. 왜 상담사는 없어질 수가 없냐? 상담사는 감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감정을. 그렇죠? 감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그 직업을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난 좀 나이가 먹어서도 뭐 할 수 있는 직업 이런 거 찾으려면 요 상담사를 좀 하시면 좋아요. 요즘 뭐 청소년 교육과나 교육학과 이런 데 가면 상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또 공부하시면 그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런 말 했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말고.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그 전에 뭐 이 델포이 신전에 나왔던 그 말이에요. 그냥 그걸 소크라테스가 한 거지.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너 자신 알라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이게 아닙니다. 델포이 신전에 있던 말이에요 원래. 아니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멋지죠?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우리 그 뭡니까 논어에도 그 뭡니까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살펴보는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번 나를 살핀다. 그렇죠. 그렇죠. 오신 내 몸을 삼성 3번 살핀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만큼 이 반성이라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어떤 삶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뭐 책을 막 쭉 처음부터 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읽어봤자 그건 의미가 없고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용어라든가 여러분 좀 잘 모르는 용어라든가 또는 이제 이 책의 구절 중에 좀 좀 설명할 게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보면 차례를 좀 볼까요? 차례를 보면 첫 번째부터 이제 7번째까지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로 받고 이 저자는, 두 번째는 결핍으로 받고, 맞죠? 세 번째는 꿈, 네 번째는 느린 시간, 다섯 번째가 순간, 여섯 번째가 균형, 이제 일곱 번째가 실끈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실끈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커넥팅 닷이라는 그 있죠.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아시죠? 처음 들어봐요? 이 커넥팅 연결되는 점이라고 나오잖아요. 커넥팅 닷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뭐 안경을 쓰는 것도 이 안경을 만든 사람하고 또 연결돼 있고 또 이 안경을 만든 사람은 또 이 안경의 원료와 또 연결돼 있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이 커넥팅 닷으로도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쪽에 이 책에서 참 멋진 부분이 제가 볼 때는 11쪽에 그 보세요. 그 두 번째 단락의 삶의 의미라는 주제는부터 의미를 지닌다라고 보이시나요? 네. 그 부분이 저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랬어요? 삶의 의미라는 주제는 언제나 존재했다. 인간은 언제나 존재의 본질과 방향성을 찾으려 했다. 삶의 의미에 대해 묻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존재와 그러면 우리가 존재와 실존은 뭐냐? 여러분 존재와 실존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문화교양학과는 이제 막 철학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존재와 실존의 차이가 뭐야? 아니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했으면 뭐.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재는 being이라고 했잖아요. being 있는 거. 다시 한번 설명.
예, 있는 그냥 있는 거. 이 공간에 여러분이 있으면 존재인데 실존은 있는 것 플러스 주체성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덴티티. 내가 여기서 왜 이곳에 와가지고 이걸 공부하고 있느냐? 나의 어떤 정신적인, 지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다. 내가 이걸 공부함으로써 그게 아이덴티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존이에요. 존재는 그냥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공부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누룽지 누가 먹었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는 실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존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열중해서 공부하는 게 좋다. 하여튼 그래서 자, 다시 볼게요. 11쪽에 AI에게 체스 이기는 법이나 부탄의 경제 이런 거는 잘 이야기해요. 얘네들이 AI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해.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성취할 수 참 저는 이 말이 멋있는 것 같아요. 밑줄이 안 짜져 있으면 좀 쳐놓으셔도 돼요. AI는 인생의 의미를 성취할 수 없다. AI에게는 삶이 없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육체도 없고 어린 시절의 기억도 없고 이웃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도 없다.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도 비슷한 경계를 그을 수 있다. 아무리 지능이 높은 침팬지, 돼지라 해도 동료들과 함께 광활한 하늘 아래에서 겸손한 태도로 꿈에 잠긴 듯 우리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지만 평생 정직하셨어 라고 읊조리지 않는다. 인간은 이렇게 가치를 담은 문장을 말하곤 한다. 그리고 이런 문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러분 침팬지는 우리가 이제 이 원숭이죠. 이것도 원숭이과잖아요. 이 원숭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멍키가 있고 에입이 있어요. 에입과 멍키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먼저 오늘 하는 건 제 전공 분야라 여러분이 거의 모르실 거예요. 에이비 들어본 적 없어요. 에이브 안 들어봤다고? 이거 혹성 탈출에 나올 때 에이프가 나와요. 걔 에이프 뭐 모르시는구나. 알려드릴게. 이거 아셔야 돼요. 멍키는 꼬리가 있는 원숭이. 꼬리가 있으면 멍키예요. 원숭이 중에 막 바나나 먹고 이런. 근데 오랑우탕 침팬지가 꼬리가 있어요? 이 꼬리가 있냐고? 없죠. 그럼 오랑우탄이 꼬리가 있었어요? 침팬지나 이런 거는 꼬리가 없지. 유인원이라고 하잖아요. 사람과 비슷한. 그걸 에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성 탈출에 나오는 그런 그 원숭이를 다 에이비예요. 멍키가 아니에요. 참고를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건 저는 그래요. 내가 어떤 것을 전공을 했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달라져. 여러분은 이런 거 관심 없죠? 뭐 에이비면 어떻고 멍키면 어때? 뭐 존재면 어떻고 실존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존재와 실존은 괜찮은데요. 멍키면 어떨 거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멍키와 에이프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14쪽으로 좀 가보면 14쪽에 볼게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해먹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 해먹이라는 게 그 그물 침대라는 뜻이에요. 그건 알죠? 해먹. 이 영어로는 HAMMOCK입니다. 해먹인데 이렇게 이제 이 나무가 있으면 요 사이에 알죠? 이렇게 타고 이렇게 막 하는 건데 원래 해먹이라는 건 이 타이노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제 특히 이제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사용을 했대. 해먹이. 왜 사용을 했을까요? 그 남아메리카가 이제 아마존 이런 쪽인데 그쪽은 되게 AF라고 해서 열대 우림기후. AF가 열대 우림기후거든요. 캐페니 기후 구분할 때 그 AF라고 하는 건 이제 A는 알파벳 A고 요 F가 있어요. F가 뭐냐고 하면 사람들은 F니까 열대 우림이니까 포리스트라고 이야기할 것 같죠. 포리스트가 아니에요. 폴이에요. 폴. 떨어지다가 폴인 거 알죠? 네. 비가 많이 와. 우기와 건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AF라고 그래요. 열대 우림.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잡학적 지식이 막 나와요. 저도 여기 만만치 않게 막 많이 공부를 했는데 하여튼 AF가 열대 우림 기후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막 열대 우림 기후 축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막 벌레도 있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먹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요즘은 그냥 정말 부자들이 그죠? 어디 도시를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어쨌든 이 해먹에 누워 소설을 읽을 때 여유롭게 낚시할 때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이해 반대하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도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행을 가는 것보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냥 집에서 정말 그냥 해먹에 딱 누워가지고 저는 뭐 해먹기 뭐 이런 지는 없었는데 그 해먹에 이렇게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 우리 집에 해먹 있어요. 집에서 하면 여행 우와. 지지대면. 대단하시다. 알겠습니다. 아니 혹시 예. 우리 캠핑 갈지. 근데 해먹은 이게 타면 이게 끊어지지 않나요? 아, 이게 은근히 난 되게 무서워가지고 튼튼한데 못하게 등지가 꺼가지고.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아 그렇죠. 난 그래서 헷갈리게 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해먹에 누워서 이제 소설 읽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좀 써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여튼 이제 해먹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보시고 이 책에서 이제 또 이제 여러분 조금 알아야 될 말은 거기 이제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15쪽의 그 아랫부분을 좀 볼까요? 페이지 15쪽에 15쪽.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러분은 다른 걸 더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건 제 관점에서 쭉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에 두든 마지막 단락 있죠. 네. 눈길은 밖으로 또 안으로도 향해야 한다. 작은 것은 큰 것을 비추고 인간은 섬이 아니며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다름이다. 이게 참 멋있는 말 같아요. 그죠? 우리가 다 똑같으면 이게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뭐 영문학에 관심이 많고 뭐 영어에 관심이 많고 다 영어만 잘해. 이 세상에 안 들어간다니까. 그렇지 않나요? 뭐 안경도 누가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 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다름이라는 게 참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 이 말이 참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슬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이제 116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도 나오는데 16쪽 그 두 번째 단락에 세이셀에 사는 크리스천 여성은 세이셀에 사는 무슬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무슬림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뭔지 알죠? 몰라요? 이슬람교. 예, 이게 이슬람교도 무슬림은 이 회교도라고 하는데 모슬렘이라고 돼요.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예, 이슬람교도 회교도 그걸 이제 있습니다. 터키 같은 데 가보면 이슬람교도가 되게 많아요. 라마단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서 걔들은 이제 막 침도 안 삼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뭘 먹지 않고 나중에 야식으로 먹잖아요. 야식으로. 그 저녁 해가 딱 지고 나서 저도 터키를 가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지만 저는 그 외국 여행을 한 곳 중에서 이 튀르키예가 가장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뭐 이탈리아도 저도 가봤고 뭐 스페인도 가보고 했는데 그쪽에 특히 이제 그 남자들이 추는 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어요. 뭐 벨리 댄스 이런 것도 멋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이나 무슬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더없이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다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종교, 내가 믿는 어떤 종교만 중요하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서론의 마지막 단락 17쪽의 마지막 단락이 참 멋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삶의 의미는 지속 가능하고 중립적이며 자유롭다. 삶의 의미는 관계에다 동그라미 쳐서 관계, 릴레이션이잖아요. 이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관계. 그러니까 이제 릴레이션인데 그 릴레이션을 좀 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릴레이션 너무 쉬운 말이고, 네? 모르죠. 이걸 라포르라고 하는 거예요. 라포르.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라포르. 우리 라포 그러는데 그거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말하는 거고 라포가 아니에요. 라포르가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 이게 그 프랑스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familiar relation, 친밀한 관계. 라포 형성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책을 쓴 분이 정확하게 쓴 게 아니라 라포르 형성이 맞는 말이에요. 그냥 쓰다 보니까 라포 이렇게 막 쓰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라포르가 맞아요. 친밀한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화 교양학을 공부를 하면서 서로 이 퍼밀리얼 릴레이션을 갖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촉을 완성한 후 주위 모든 것을 연결하는 에세이를 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가는 실들이 모여서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만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종의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실 있죠, 실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놓은 직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테피스트리가 이건 좀 영어로 써드릴게. 이렇게 쓰는데 테피스트리의 뜻 아셨어요? 네. 장식물. 이게 좀 그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잘 알죠. 하여튼 여러 가지 색실로 이 그림을 짜놓은 직물 이런 걸 그 테피스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커넥팅 다시 되겠죠. 그 촘촘한 관계망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합창단을 이룬다. 그래서 거기에 목소리를 낸다. 이런 실타래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서론 부분이 끝났습니다. 서론 부분이 끝났고 이 첫 번째가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한 번만 읽어갖고 되는 책이 아니고요. 정말 틈틈이 이렇게 읽으시면 참 좋은 책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의 단점은 너무 산만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저보고 이 책 쓰라고 한 10페이지 쓰면 끝날 이야기인데 야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도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네. 저는 딱 쓰라고 하면 딱 필요한 것만 딱 쓰고 끝나는 스타일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1쪽을 보면 태초에 모든 것이 어두웠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빛이 있어라 하며 빛이 있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54학년이라는 두 번째 단락 지구 역사가 54학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첫 생명 여러분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 첫 생명이 뭔지 알아요? 첫 생명체가 이거 아시면 생물 시간에 공부 많이 하신 분이야. 이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해요. 처음 들어봐요? 코아는 들어봤어요. 네.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게 이게 첫 생명, 그러니까 이 어떤 처음에 이렇게 사람 아니고 뭔가 생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인터넷에. 그걸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억 년 이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완전히 냉각기부터 막 뭐 불도 있었고 막 그런 뭔가가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몇십억 년 동안은.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첫 생명이 그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뭡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해가지고 뭐 한 400만 년 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이 원숭이가 이제 인과 원과로 나눠져 가지고 뭐 이랬다는데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그 진화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하여튼 그거는 뭐 넘어가고 22쪽을 보세요. 22쪽. 그래서 22쪽에 보면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넷째 줄 위로 올라가 볼게요. 22쪽에 유기체들은 모든 사람들 사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존재하며 그때로부터 우리는 삶의 충만함을 얻고 더 큰 생태계에서 존재할 수 있다. 유기체들은 정말 모든 것과 이렇게 함께한다. 투게더란 말 하잖아요. 영어로. 그 모든 것과 함께 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기체라는 게 긴밀한 연관관계라는 뜻이에요. 유기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영어로 이제 올게닉이라고 그래요. 올게닉 써보세요. 오늘 제가 영어를 좀 많이 설명드릴 거예요. 긴밀하게 연결돼.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물어봐요. 제가 영문학 박사니까. 근데 영어를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그 박완서 작가한테 그랬다 어떻게 하면 소설을 잘 쓰냐고. 아니 당신 소설 단편 소설라도 써보긴 하셨어요? 근답을 그러잖아요. 박완서 작가. 여러분 이해 가세요? 영어를 어떻게 잘하냐? 이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영어적 표현을 공부를 해봐요. 영어가 되게 재밌어져요. 아 이거를 올게닉이라고 하는구나. 일단 유기농 식품밖에. 그렇죠. 그래서 유기농이 올가라고 하잖아요. 올가는 들어봤어요? 네. 여기서 나온 거예요. ORGA. 올가. 올가라는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올게닉에서 머리 글자 앞에 올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문화마다 다른 음식과 한대가 쭉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이 26페이지에 나오는 이 환대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단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봐요.
환대라고 하는데 병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병원을 하스피틀인 거 알죠? 네. 하스피틀 부르는 분은 정말 중학교 다시 가셔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환대가 영어로 뭐냐? 호스피텔러티예요. 이거 몰랐죠? 진짜로 나는 안 믿겨져요. 사전 찾아보세요. 이 병원이. 그러니까 이 왜 병원이 한대가 되냐면 이 병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면 호텔하고 똑같죠. 네. 뭐 먹고 자고 뭐 씻고 다 되잖아요. 거기서 뭐 밖에서 이제 뭐 뭡니까 공기 쐬는 것도 있고 다 되잖아. 그러니까 숙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스피틀이라는 말 자체가 이 호스피텔러티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환대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대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좋은 의미만 아니다. 부적절한 사람으로부터 초대를 받거나 선물을 받을 때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기도 한다. 아니면 이 관계를 전략적으로 뭐 받아들인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환대라고 하는 건 어쨌든 뭐 여기 나오죠. 주는 행위보다는 받는 행위에 대한 그렇죠. 내가 환대를 받았다 이러면 뭐 내가 주는 것보다는 아시다시피 받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둔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받는다는 행위에는 겸손과 감사의 능력 이런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보세요. 한자에서도 줄 숫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줄 숫자 이렇게 써요. 받을 숫자가 이렇게 써. 이건 알죠? 몰라요? 이게 줄 쓰고 이게 받을 수라고. 왜 이렇게 쓰냐면 주려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주려면 손이 있어야지. 이게 손 숫자죠. 손으로 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받는 사람은 그냥 거기다 놔주세요. 제가 안 받아도 손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 없어. 한자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를 준다 받는다라는 개념. 근데 특히 이제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받는다는 개념이 좀 더 강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멋있는 말이 29쪽의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인류학자 에두아도르 아르케테는 나오죠. 아르케티는 인류학자들이 균형 잡힌 호혜성이라고 부르는 이런 말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호간에 이제 혜택 서로 그러니까 내가 주면 뭐 기본 테이크랑 비슷한 거죠. 노르웨이뿐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분위기다. 그렇죠? 그래서 교수 식당에서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사면 동료가 바로 커피값을 준다. 동료가 자신과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채무를 청산한다는 거. 내가 이렇게 뭔가를 받으면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시민사회는 테피스트리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게 그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놓은 직물이라고 했는데 그런 실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친구를 내가 밥을 한 10번 샀어. 근데 얘가 한 번도 안 사. 열받죠? 안 열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사회는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고 이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만 그렇게 또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주학적으로 말하면 이 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사주가 제가 아는 분 중에 수가 많은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막 혼자 막 오지랖이 되게 넓어갖고 막 100번 사도 막 싱글벙글이야 혼자서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연결이라고 하는 거 34쪽에 나오죠. 첫째 줄에. 근데 여기는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커피값을 준다잖아요. 예. 커피 한 잔 사람 바로 커피값을 준다잖아요. 예. 10번을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받아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기만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사회는. 그다음에 이제 34쪽에 보면 이 연결은 인간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이런 말 나오죠. 34쪽에 보면. 네, 34페이지. 34쪽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모든 하는 일이 상호 간의 연관성이 있다. 이 말도 저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을 연결한 네트워크는 경쟁, 결속, 개인주의, 생태적 연결. 하여튼 뭔가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도 연결돼 있는 거고 뭐 결속도 연결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상호성을 토대로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이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37쪽에 가보면 이제 혼자 사는 삶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죠. 거기 그 37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어른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삐걱거리는 경첩으로 현재를 인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녀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게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뭐냐? Who am I? Who am I?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Who are we도 되겠죠. 돼야 안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Who am I면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Who are we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어떤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고, 아이들은 어른에게 의존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들만 어른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뭡니까 공부하고 싶은 당신에게 책에 썼지만 뭐죠? 인인 선생이고 뭐라고 써요? 첫째 학교죠. 사람마다 다 선생이고 뭡니까 곳곳마다 다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도 아이에게 또 배울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에게 의존하지만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의존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로 인해 어른은 뭐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됐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또 이제 이런 말 나오죠. 38쪽에 첫째 단락에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권리와 의무,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내 권리는 주장을 해, 그죠? 나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권리는 주장을 하지만 내 의무는 안 하죠. 여러분도 자기를 이렇게 돌이켜 와보세요. 내가 뭘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렇게 권리는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의무는 진짜 안 하는 게 현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써놓은 것 같아요. 그 지금 38쪽에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재밌게 나오죠. 41쪽인가요? 41쪽. 41쪽의 그 세 번째 단락에서 나오죠. 멕시코에서 그 결혼해서 이제 뭐 항아리에 동전 넣고 이런 거 나오죠. 상당히 좀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걸 이렇게 또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게 또 참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책 부분에서 뭐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뭐 이걸 다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나머지 여러분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책이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책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의 이제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장에 대한 언급을 해. 그게 참 저는 또 이 작가가 참 연결성, 그러니까 커넥션, 아까 커넥팅 다시라고 했는데, 야 대단하다. 그거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61쪽을 가볼게요. 마지막 단락에.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셨다고 생각하고, 내가 탐색한 모든 관계는 동경과 갈망, 결핍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를 내가 동경을 하잖아요. 진짜 뭔가를 동경해, 또 갈망을 해, 또 내가 결핍해야지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원하지 않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차이가 있지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차이는 시야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무언가에 빠진 것이 생기면 감정이 고조되면서 불안전해진다. 관계가. 결핍이 인생의 두 번째 의미인데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가 결핍된다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결핍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쪽.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의 책의 글 중에 나의 소원이라는 옛날 고등학교 책이 나왔었는데 뭘 알아요? 들어봤어요. 있었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 소원은 대한독립이다. 그 다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셔도 뭐 대한독립이다. 그 다음 소원이 뭐냐고 물어도 대한독립이다. 나와 되게 유명한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독립이 안 된 상태야. 그러면 꿈꿀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진짜 여러분 하얼빈 영화 보셨나? 하얼빈 영화 보면 그게 다잖아. 그게 내가 그냥 뭡니까 한 명을 내가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막
꼬레야 우레 해가지고 막 쏘고 나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 결국은 결핍이라고 하는 거, 소원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 볼까요? 65쪽. 자유로운 보통 사람에게는 여러 개의 소원이 있지만 감옥에 갇힌 죄수의 소원은 하나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소원이 뭐겠어요? 나가는 거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뭐 나가는 거 소원이지. 거기서 이제 뭐 무슨 탕수육을 먹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가는 게 가장 건강한 여자에게는 여러 개의 소원이 있지만 몸이 아픈 그녀는 당연히 건강이죠. 내가 암 말기야.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가뭄에 취약한 레바논에서는 물을 주는 땅의 풀이 더 푸르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풀의 갈망을 알아차리고 물을 주면 번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결핍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나 많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산소를 막 맞고 살고 있어. 그죠? 산소가 중요한지를 몰라.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이 막 밀실이라든가 이런 데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와 산소가 내가 너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지 않나요? 결핍이라는 게 참 좋은 말. 그래서 우리가 결핍이라는 건 영어로 렉이라고 그래. LACK인데 뭐 이건 알 거야. 이게 결핍됐다. 또 다른 단어 중에 이 결핍 이건 모르실 거예요. 결핍을 또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트라고 해요. 원트 이거 원하다인데요? 당연히 원하다. 결핍하니까 원하는 거야. 그렇게 외우면 돼. 내가 부족하니까 뭔가를 원해야지. 원트죠. 그래서 인류에게 결핍은 언제나 존재했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거기 66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핍이 이제 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쭉 뭐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67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2001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터졌을 때 중요한 건 무슬림이 악마와 동일시되는 걸 막는 거라고 생각해야 했을까? 뭐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9.11 테러 때에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무슬림은 그냥 다 똑같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흑백 논리, 무슬림은 나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논리학으로 말하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그 적대적인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서 연약한 실들이 끊어진 채 뭐 분노의 중호에 휘둘리는 상황을 피해야 된다. 냉정하게 생각했을까?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내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쭉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옛날에 여기 막 여러 가지 써놨는데 바나나 있어요. 바나나. 이거는 이제 버네너죠. 바나나. 여러분 바나나가 여러분이 저희 같은 세대시니까 옛날에 야 바나나 하나만 먹어도 이거 엄청 부자 아니었어요? 옛날에 뭐 바나나를 막 한 송이 다 먹으신 분 계세요? 없죠. 없잖아요. 야 바나나 이거 먹으면 정말 부자였어. 근데 요즘에 바나나 가보세요. 한 3,000원, 4,000원이면 막 한 송이채도 막 오잖아. 그러니까 바나나가 맛있다는 뭐 맛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닥 맛있는 걸 못 느끼죠. 근데 내가 또 막 엄청나게 가난해. 그래서 무슨 뭐 튀김을 먹고 싶어. 튀김을 못 사 먹어. 근데 내가 정말 돈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튀김을 사 먹으면 맛있어요?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핍이 있는데 이 결핍의 부재 좀 유식한 말로 결핍의 부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핍된 것이 부재 없어. 그러면 별로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막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책에서 전반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어떤 그런 결핍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111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111쪽에도 이런 말 나와요.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인데 그 두 번째 줄을 보세요. 결핍은 동기를 부여하고 입맛을 돋운다. 이런 말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정말 내가 배가 고파 죽겠어.
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 쓰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시장이 반찬이다. 이게 영어로 뭘까요? 시장이 반찬이다 영어로. 뭐 시장인가 마켓인가? Hunger is the best sauce. 배고픔이 가장 좋은 양념이다. Hunger is the best sauce라고. 소스가 양념인 건 알죠? 네, 소스. 영어로 이렇게 써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배가 고파 죽겠어. 배가 고파 죽겠다고. 그러면 야 이거 밥만 있어도 먹는 거 아니에요? 밥만 있어도 밥이 뭐야? 근데 그냥 밥이 뭐 이게 반찬 투정한 사람은 고기도 안 들어왔네 뭐 이러지만 정말 별빛 그렇죠 막 진짜 그 뭡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뭐 밥이 뭐야 그냥 뭐 죽도 못 먹고 뭐 뭣도 못 먹고 물도 막 그렇죠 몇 킬로를 걷는데 완전히 흙탕물이야. 그런 걸 먹는 사람들 있어요 TV 보면. 우리는 진짜 행복하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행복한 거죠. 결핍이라는 약간 거. 논리가 약간 비약이 좀 돼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런 결핍이라는 것이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 그래서 여기 나온 20대 초반 모리셔스에서 현장 연구를 진행했을 때 어촌 마을의 아이들은 과자를 살 수 있는 동전만 쥐어져도 황홀경에 빠졌고, 그렇죠? 일주일 내에 뭐 파티를 고대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 풍요롭게 살면 그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가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부잣집에 뭐 아들로 태어나거나 부르주아로 태어나거나 이러면 그렇죠? 뭐라고요? 얘도 그렇게 그렇게 살아보고 하고 싶대요. 부르주아로 살아보고 별빛이 싶다고요? 없었으면 좋겠어. 뭐 그런 이야기가 참 여기서는 저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행복해야지. 그걸 생각하고 살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멋있는 말이 113쪽을 가볼게요. 거기에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113쪽에 인류학자 클리포드 키어치 나오죠. 인간은 수천 가지의 삶을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그렇죠. 인간이 뭐로 태어날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뭐로 살아갈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내가 뭐 대통령을 하든 뭡니까 뭐 국회의원을 하든 음악가가 되든 하나의 삶 물론 이제 하나의 삶을 살면서도 이제 다른 삶을 같이 병행할 수는 있지만 내가 모든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막 뭐 수천 가지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은 나를 아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내가 살 수 있었던 다른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움과 깨달음을 준다. 이런 표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시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부시맨? 네. 거기 보면 기억도 안 나죠. 콜라병, 저도 기억도 안 나. 근데 하늘에서 콜라병이 하나 떨어져. 이게 비행기 타다가 이제 떨어뜨려 그냥 콜라병을.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은 막 거기다가 기도하고 막 그걸 가지고 오만 걸 다 하잖아요. 콜라병 뭐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콜라병을 신주단지 막 보시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는 정말 풍요롭게 이렇게 버려놓은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그 결핍. 옛날에 막 정말 미군들이 초콜릿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참 우리가 이 결핍이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 결핍이 없으면 삶을 이렇게 좋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117쪽에 가보면 세 번째 단락이 나오죠.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결핍이 희소한 자원이 된 것처럼 보인다. 관계보다 개인, 지속 가능성보다 성장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과 연결되는 끈, 실, 필라멘트가 얇아지고 관심 밖으로 사라진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핍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삶의 윤활유가 되는 마찰, 저항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결핍이 되면 저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희망이 없으면 저항도 있을 수 없다. 희망은 꿈에서 자란다. 이것이 꿈이 인생의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또 연결되죠.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잠자면서 꾸는 꿈도 되고 내가 뭔가 희망하는 것도 꿈이에요. 두 가지죠.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무시면서 꾸는 꿈도 꿈이고 내가 정말 뭐가 되겠다라는 그 꿈을 꾸는 것도 꿈이죠. 이 두 가지 드림이라는 의미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용어 하나 좀 설명을 좀 넘어갈게요. 거기 122쪽으로 가보면 122쪽이 이제 꿈에서 거기 한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거기 이제 꿈에는 백일몽과 이 백일몽이 몽상이에요. 몽상을 백일몽 데이 드리밍이라고 영어로 이제 이 백일몽을 써보세요. 데이 드리밍이라고. 낮에 꾸는 꿈.
데이 드리밍, 몽상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실제 꿈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둘 사이의 경계는 흐릿하다. 반은 자고 반은 깨어있는 리미널 페이지.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 반은 있죠. 리미널 페이지. 이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영어로는 이제 리미널 페이지라고 써요. 리미널 페이지. 이 리미널 페이지가 뭐냐면 리미널 페이지가 이렇게 영어로 쓴다고요.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이거는 어떤 서로 다른 두 세계 사이의 지점이에요. 서로 다른 두 세계 사이의 지점이고 어떤 통과 의례라는 말 들어봤죠. 라이트 오브 패시지라고 하는데 이 통과 의례 중에 가장 상처받기 쉽고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른도 어린이도 아닌 시점에 이른 청소년. 우리가 청소년을 주변인 또는 뭐 심리적 이유기 이런 말 들어봤죠. 질풍노도의 시기. 근데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니까 주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아직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망자가 속한 세계 이런 것도 리미널 페이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리미널 페이지란 말이에요. 아직 이 망자가 이 세상을 구천을 떠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걸 이제 반은 자고 깨어있는 리미널 페이지라고 합니다. 소파에 누워 있어도 내면에서는 빨리 일하라고 말한다. 그렇죠? 소파에 누워 있어도 내가 뭔가 빨리 이렇게 해야지. 또 뭐 어디 가서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삶을 살아보면.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우리 삶이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거라고 그러잖아. 내가 정말 할 게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되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것도 물론 행복한 사람이지만 내가 막 읽어야 될 책이 막 산더미야. 근데 잠깐 이렇게 농땡이 치고 있어.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 늙으려면 가장 행복한 10분이야. 박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안 읽은 책 많으시다면서요. 뭐라고요? 박사님도 안 읽은 책 많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많죠. 사전 행복하신 분이네.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보다 많이 읽었겠죠. 자, 124쪽을 보면 귀를 울리는 북소리의 연기에 둘러싸인 무아지경에 빠진 주술사는 그러니까 이 무아지경을 뭐라고 하냐면 이건 알죠. 엑스터시라고 하는 거예요. 엑스터시. 내가 없는 상태. 그래서 약 중에도 엑스터시라는 약이 있어요. 네. 무아지경이라는 약. 그래서 이걸 먹으면 하여튼 무아지경에 빠진 주술사는 동물이 말라하고 신들이 조언하는 우주이자 꿈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일상적인 세상으로 돌아온 후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상세히 미화시켜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의 꿈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결국은 샤머니즘, 이게 이제 무속신앙이거든요. 그 앞에 잠깐 123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마지막 단락을 좀 볼게요. 어쩌면 인간은 항상 샤머니즘, 이게 이제 무속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당이 뭐냐면 영어로 뭐냐? 샤먼이라고 하는 샤먼이 무당이에요. 무당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왜 무당이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쓰죠. 무당 이렇게 쓰잖아요. 네. 하늘과 땅을 깨뜨린 사람들. 이 무당이에요. 무당이 이게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깨뜨린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영자에도 이야기해드렸죠. 영자가 왜 이렇게 쓰냐면 뭐 신령하다 할 때 비가 오라고 무당들이 이게 영자 이렇게 쓰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영적이다 할 때 영자 이렇게 쓴다고. 네. 비가 오라고 무당들이 입을 벌리고, 무당이잖아. 입 벌리고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기우제. 영이라는 거는 기우제 지내는 거에 나왔다니까. 그래서 기우제를 하늘에 지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와야 하나요? 비가 오죠. 비가 올 때까지 지내니까. 1년 동안 안 오면 1년 동안 지내면 비가 안 올 수가 없지. 그래서 결국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늘이 뭐예요? 통하는 겁니다. 그 영점. 어쨌든 그런 이제 인간은 샤머니즘과 함께 했을지도. 이분은 이제 약간 인류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샤머니즘이라든가 이런 걸 또 많이 연구를 하죠. 그렇죠? 이 무속 이런 거. 거기 그런 말 하잖아요. 북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말을 타고 막 가다가 그런 말 들어봤어요? 말 타고 가다가 잠깐 내려서 자기가 그 돌아온 곳을 쳐다본대요. 왜 쳐다보냐? 자기 영혼이 자기를 따라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 이 사람들의 이제 하나의 생각이지. 그것도 하나의 주술적인 생각이겠죠. 근데 참 멋있는 거죠.
어떻게 영혼이 뭐 같이 따라오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뭐 상상력 여러 가지를 뭐 환각과 꿈의 세계 뭐 이런 것들 되게 막 쭉 잘 써놨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거는 읽어보십시오. 제가 뭐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137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137쪽에 그림에 보면 꿈속 세상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아무도 우리의 꿈을 빼앗을 수 없다. 꿈의 가능성은 삶을 견디게 해준다. 이 말 참 멋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꿈을 꿀 때는 다 평등하죠? 꿈 속에서는 뭐 내가 뭐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이 참 또 멋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49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꿈과 희망은 비현실적이라도 결국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낙관주의. 낙관주의라는 건 모든 것을 좋게 보는 거잖아요. 낙관적으로. 상상력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술잔에 버나드 쇼가 그럴 때 버나드 쇼가 술잔에 물이 반이 있어. 물병에 술잔에 물이 반이 있는데 반밖에 안 남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이나 남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버나드 쇼가 한 건 몰랐죠.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어요. 그 버나드 쇼의 말이에요. 낙관주의죠. 그래서 상상력을 위한 이런 꿈과 희망은 시야를 확장시켜서 우주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능력, 먼 미래의 관계, 뭐 잠재력, 포텐셜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느림이 인생의 네 번째 의미다라고 하면서 이제 느림의 미학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맞죠? 그래서 이제 153쪽으로 가면 이제 이 느림에 대한 요즘에도 그 슬로우 시티라는 말 있지 않나요? 처음 들어봐요? 슬로우 시티라는 게 있다니까. 슬로우 시티. 이게 이 도시 같은 데는 정말 바쁘게 사는데 약간 읍정도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좀 느리게 이렇게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슬로우 푸드도 맞죠. 우리가 패스트푸드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요즘 슬로우 시티라는 게 있어요. 너무 막 이렇게 바쁘게 막 우리가 도시에 살고 이러다가 좀 이렇게 조금 못 사는 도시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막 바쁘진 않잖아요. 서울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바쁘겠지만 특히 이제 뭐 우리 동남아에서 좀 이렇게 뭐죠? 그 라오스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60년대로 가본 느낌. 저도 라오스 한번 갔는데 그 문화교양학과 졸업여행 때 야 정말 우리 60년대 같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 슬로우 느림이라는 거 뭐 중국어로 맘말디라고 해요. 맘말디. 근데 아주 느리게 가는 그런 것들이 이 느림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하고 거기 이제 155쪽에 가보면 155쪽에 보세요. 거기 이제 쭉 위에 넘어가고 밑에서 한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155쪽. 오아시스가 멋진 이유는 이게 이제 어린 왕자의 이런 말 나오죠. 사막이 아름다운 건 뭐라고 그래요? 네,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막이 아름다워. 우물이 하나도 없어. 사막이 아름다워요? 그냥 막 한 100년 동안 갔는데 오아시스 하나도 없어. 아니죠. 그래서 주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어린 왕자에 나온 말인데 그걸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멋진 이유는 그 주변이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물과 나무가 풍부했다면 오아시스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결핍은 대조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대조는 인간에게 의미를 갖는다. 이 말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결핍이 대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6쪽에 가보면 나무의 삶은 느리다. 참나무는 자라는데 200년, 사는데 200년, 죽는데 200년. 오랜 시간 나무와 친밀하게. 그래서 우리가 은행나무 같은 데 보면 막 1000년 된 거 우리나라도 있지 않나요? 뭐 가보면. 그러니까 그게 비하면 인간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에 근심을 한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와 친밀하게 지내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울 수 인내심을 배울 수 있다. 나오죠? 사람은 시간을 들여야만 자신을 알 수 있고 창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인내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perseverance라고 하는데 그런 나무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이제 뭐 알 수 있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8쪽에 가보면 느린 것들이 세상을 바꾼다. 네테레이 교회는 내가 어릴 적 살던 집에서 멀지 않은 곳.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있다.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돌을 던지면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엎어지면 코 닿을 때라는 뜻이에요. 돌을 던지면 엎어지면
코다할 때인데 이것도 이제 하나 영어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영어로 원래 within a stone's throw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지면 이 within이 이내잖아요. 이내 뭐뭐 이내 돌멩이를 던지면 닿을 수. 그러니까 외국에서 영어로는 엎어지면 우리는 엎어지면 코 닿을 때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닿을 만한 거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영어적인 걸 그대로 옮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within a stone's throw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동양적인 문화권으로는. 그래서 그렇죠. 어릴 적 살던 교회 이야기를 하고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그 뭡니까 꼽히는 곳이지만 재건을 해서 교회의 신도석은 12세기에 만들어졌고 본당은 200년도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돌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된 것들,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것은 뭡니까? 인내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좀 알아두시고 그 159쪽에 가보면 159쪽에 보세요. 1인당 GDP란 말 나오죠. 거기 두 번째 단락이 둘째 줄에 적도 기니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에서 높은 수준이지만 빈부격차는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럼 GDP하고 GNP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GDP하고 GNP.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몰라요? 이거는 국내 총생산. 이거는 이건 이제 국민 총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GDP는 그로스라고 그래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이 도메스틱이 국내라는 뜻이거든요. 이 생산. GNP는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내셔널 써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뭐 우리나라가 갑과 을이 있어. 갑은 한국인이야. 을이 외국인이야. 그래도 한국에서 수익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GDP인 거예요. 이거 알아두세요. 근데 GNP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 박찬호가 이제 지금 은퇴했지만 박찬호가 이제 미국에서 야구를 해서 돈을 벌어. 우리나라 국민이죠. 그럼 이 사람이 번 거는 GDP겠어요, GNP겠어요? GNP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경제적 용어예요. 그 GDP는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에서 뭐 외국인 상관없어. 다 GDP가 되는 것이고 GNP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가서 벌면 다 뭐가 돼요? GN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GDP 이렇게 나오면 이거 국내 총생산이구나 이렇게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164쪽을 보세요. 164쪽의 마지막 단락을 좀 볼게요. 거기 한 5째 줄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신용카드를 늘 가지고 다니는 도시의 사람들은 느리게 사는데 필요한 기술을 다시 배워야 한다. 어떤 일들은 브루크너나 말레 음악을 듣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 같이 천천히 시간이 흘러야만 성취할 수 있다. 나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뭔가 느리게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 내용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느림의 미학이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리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뭐 살아보셨겠지만 그러니까 느리게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174쪽을 가보세요. 174쪽. 이게 가보면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나와요. 거기 뭐 이제 사피엔스라는 뭐 책도 있지만 174쪽에 그 밑에서 한 7째 줄 정도 가면 호모 사피엔스가 덤벼들고 성공하고 실패했던 시간. 오랜 지구의 역사 안에서는 찰나와도 같을 시간의 흔적을 찾아. 그렇죠. 지구는 54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모 사피엔스가 나와봐야 얼마 되겠어요? 한 몇백만 년 전 사이 아니겠어요? 뭐 몇십만 년 전? 30년. 예, 그러니까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몇백만 몇십만이잖아요. 하여튼 이 사피엔스, 근데 이 사피엔스라는 말이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 모르는 분 없어. 근데 이 사피엔스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사피엔스.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사피엔스. 생각하는. 그렇죠. 생각하는 인간이야. 생각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 잘하시네. 그러면 아시니까 하나 더 해볼까? 호모 에렉투스란 말 들어봤어요? 일단 처음 들어봐요? 호모 에렉투스란 말 써요. 에렉투스. 예, 이게 직립 보행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에렉투스. 호모 에렉투스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인데. 네. 호모 에렉투스는 우리는 인간은 두 발로 쓰니까. 하여튼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 생각을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보면 인간만 이제 영혼이 있고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그런 것들은 없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피엔스에 이거 가지고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75쪽에 보면 175쪽에 이 말도 참 멋있더라고요. 두 번째 단락 부분에 돌은 오래 간다 있죠.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고대 공학 기술 수천 명의 일꾼 1년 반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폐허로 만드는데 이거 다이너마이트 하나 터뜨리면 그냥 끝나버리잖아.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려. 허무는데 5천면 좋고 이 말이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참나무가 다 자라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지만 2분이면 베어낼 수 있고 돌은 다른 시간 감각을 따른다. 돌의 존재를 지업하는 것은 멋지다. 저는 이제 이 중에서 특히 멋있는 말이 요거예요. 명성을 쌓는데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허무는데 5초면 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명성을 잘 쌓았어. 근데 까딱 잘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냥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노자 도덕경에 보면 어떤 말 나오냐면 글자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진요? 이 욕자 욕될 욕자 총욕 약경 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총은 은총을 입을 때나 욕됨을 당할 때나 같을 약자 놀랄 경지 항상 놀란 듯이 행동하라. 저는 이 말을 너무나 노자가 여러분 3,000년 전에 이 말을 했어요. 믿어지세요? 이게 총욕의 합격. 이게 뭔 소리냐면 좀 설명드릴게. 내가 누구의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어. 그럴 때는 놀란 듯이 행동하나요?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만큼의 막 위험이 있어. 놀란 듯이 행동하냐고. 안 하지. 목에다가 막 기부 써고 다니지.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내가 막 유배를 가. 내가 유배를 간다고요. 어디를 막 가가지고 그럴 때는 놀란 듯이 행동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정말 멋있는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멋지지 않나요? 내가 은총을 입을 때, 내가 영예를 얻거나 이럴 때는 놀란 듯이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놀란 듯이 행동해라는 거예요. 노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총욕약경. 그 다음에 이제 180쪽에도 이런 좀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에 메리 캐서린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반면 사람들의 생각은 더 짧아지는 중이다. 이런 말 있죠. 저는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게 여러분 옛날에는 TV도 없었어요. 옛날에 TV가 뭐 있어요? 그렇죠? 라디오만 있었죠. 라디오. 근데 라디오는 왜 좋냐면 상상력이 정말 이매지네이션이 좋죠. 라디오를 들으면 막 상상을 하잖아요. 막 어쩌고 그다음에 뭐 볼 게 없으니까 옛날에 책을 읽어. 맞죠? 옛날엔 호롱불 해가지고 막 책 읽고 막 그랬잖아요. 뭐 옛날 형설지공이라고 해서 뭐 반딧불이를 막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책 읽고 막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눈 밑에서 책 읽고. 요즘 좋은 스탠드 갖다 주고 읽으라고 해도 안 읽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영상의 시대로 가면 단점이 뭐냐면 생각을 안 하게 돼. 생각을 안 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제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하철 이거 지금 1시간 지났나? 강의하다 요 부분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이거 하던 거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할 얘기 너무 많네. 지하철 타봐요. 여러분 지하철 타면 책 읽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지하철 이렇게 타서 보셨어요? 가끔 한 분씩 있더라고. 내가 가끔 봤어. 가끔 봤어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가우디가 지은 성당에 대한 이야기도 막 써놨어요. 181쪽에 가우디. 저도 이제 스페인에 가서 가우디 성당 가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좀
좀만 하고 마치 좀 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고 싶을 게 있는데 193쪽 보세요. 193쪽에 보면 이제 모차르트 막 이야기 나와요. 한 세 번째 줄에 193쪽 나오죠. 이 모차르트가 36살에 그 레퀴엠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장송곡이란 뜻이에요. 장송곡. 죽임에 대한 노래. 영어로 이렇게 써. 레퀴엠. 장송곡이란 뜻이에요. 레퀴엠. 그래서 그걸 이제 완성하고 폐렴으로 목숨을 잃었고 광기는 덜한 대신에 이 짤츠부르크에서만 이름이 알려진 채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삶을 그가 좋아했을까? 되게 모차르트는 일찍 죽었죠. 일찍 죽었어요. 근데 모차르트가 되게 대식가였대요, 실제로. 그래갖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중국집에 갔는데 여기 짜장면, 짬뽕, 뭡니까? 뭐 기스면, 우동 막 한 10인분 갖다 주라고 딱 해. 10인분 아니겠지만 3, 4인분. 그러니까 주인이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안 갖다 주냐 했더니 일행이 와야지 갖다 드리죠.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가 되게 잘 먹었대요. 근데 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레퀴엠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은 여기 이제 80세 이야기했지만 되게 일찍 죽어요. 한 40이 좀 안 돼서 그렇죠. 죽게 되는데 그런 삶을 더 좋아했을까요? 뭐 이런 말 써놨죠. 모차르트가 구름에 그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은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이름을 딴 초콜릿이 판매되는 것이 무슨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것도 제가 가봐서 오스트리아 여러분 여행 많이 하셨죠. 문화교양학과니까 저보다 더 많이 하셨겠지만 이 모차르트 거리가 있어요. 오스트리아에 가면 모차르트 생가부터 막 모차르트 뭐 초콜릿 우리나라 가면 김유정에 가면 막 점순이네 뭐 통닭집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모차르트와 관련된 게 쫙 있어. 그건 아시겠죠? 근데 과연 하늘에 있는 모차르트가 뭔 의미가 있어? 상사 속이지. 그죠?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를 움직인 것은 그 밑에 있죠. 음악에 대한 애정이었고 짧은 생애 내내 완벽을 위해 노력했고 봐요. 40년 한 39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9세 40세 있을 때 죽었을 거예요. 40년 더 살기 위해 자신의 소명을 포기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후대에게 좋은 조상이 되는 일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에게 빠지고 미친다는 거. 그래서 연주와 작곡, 파티, 뭐 마감 이런 걸로 아주 나름들과는 다른 비범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짤츠부르크가 나와요. 이 이야기하고 193쪽에 다섯째 줄에 잘츠부르크 나오죠. 그럼 잘츠부르크는 들어봤죠? 이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 짤츠부르크가 뭔 뜻인지 아는 분. 여기 이제 오스트리아에 가면 짤츠부르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명인 건 다 알죠. 근데 이게 뭐냐면 알려드릴게. 이 짤츠부르크가 들어는 봤죠. 이 짤츠가 솔트예요. 솔트. 소금이에요. 뭐 부르크가 나오죠. 이게 성이에요. 성. 소금성이에요. 소금성. 성 알죠? 성. 네. 캐슬. 소금이 이곳에 이제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짤츠부르크가 이 독일어로 솔트하고 비슷하죠. 비스무리하죠. 솔트. 이게 부르크가 성. 이렇게 우리처럼 이게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재밌지 않아요?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짤츠부르크가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만 하고 좀 쉴게요. 그 201쪽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암 전문의가 말기 환자에게 하는 전형적인 조언은 여기 이 순간 이 영어로 뭐예요? Now and here. 뭐 here and now 해도 되고 now and here. 뭐 here 뭐 같은 말이니까. here and now, now and here. 여기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순간. 그래서 언제가 너무 늦어버린 순간이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의 순간을 정말 그 열심히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될 일 이런 건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시간은 지금이고 앞으로도. 그래서 요 이야기 하고 좀 쉽게 할 이야기가 참 너무 많은데 프레젠트란 말이 여러분 프레젠트라는 말 모르는 거 없죠. 현재 참석한 선물 이거 뜻인 거 아세요? 몰라요? 프레젠트가 선물도 되잖아. 현재 내가 이곳에 참석을 한 것은 나에게 큰 선물이라는 거. 현재. 선물이다. 그렇게 제가 강의할 때 애들한테 그렇게 오라고. 금방 외워지네요. 네, 금방 외워지죠. 현재 내가 이곳에 참석한 것은 큰 선물이다. 그래서 now and her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하고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재밌죠?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